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쉐입 레이어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쉐입 레이어를 그릴 때 주의할 점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뉴 컴포지션을 만들고 뉴 쉐입 레이어. 자, 쉐입 레이어를 만든 다음에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add path, 그리고 내가 원하는 형태를 만들고 add fill, 다음에 add stroke,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든 것이 여기서 만드는 펜툴에서 만드는 것과 좀 다르다고 그때도 설명드렸죠. 기본적으로 펜툴에서 만들었을 때는 쉐입 레이어 안에 쉐입이라고 생기고 그 안에 패스, 스트로크, 필, 그 다음에 트랜스폼 이라고 해서 총 4개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방금 직접적으로 만든 거에는 콘텐츠 밑에 쉐입이 아니라 막바로 패스, 스트로크, 필이 만들어지고 쉐입 안에 있는 트랜스폼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그냥 만들 때는 꼭 만들어줘야 될 게 그룹이라고 해서 이 그룹 안에 있는 트랜스폼이 안에 패스, 스트로크, 필이 들어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트랜스폼이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4개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만든 것이 기본적으로 애프터 이펙트에 있는 기능으로 만든 요 쉐입 레이어로 만들었을 때 만들어지는 것과 동일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 둘, 셋, 4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룹은 어떤 그룹을 지어서 이 자체를 다르게 움직이거나 또는 뭐 이렇게 그룹 위에 그룹을 또 짓거나 이럴 때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 트랜스폼이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패스를 그냥 만들 때는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근데 그냥 그린 거 말고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패스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를 열었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파일을 가지고 오면 자, 이렇게 아주 다양한 형태의 그림을 그려서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스를 애니메이션을 주려고 하는데요. 자, 패스를 애니메이션을 줄 때는 이 앞에 있는 스톱워치를 누르는 순간 바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부분, 자, 셀렉트 툴을 누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움직이면 그게 바로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게 되죠. 자, 또 잡고 움직이면 그것이 또 애니메이션이 되게 됩니다. 뿐만 아니고 또 돌리거나 움직일 수도 있죠. 전체 움직이고 싶은 부분 점을 선택한 다음에 2번 클릭, 그럼 네모나게 되는데 이때 스케일을 줄이거나 로테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애니메이션이 또 먹었고요. 특정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해서 2번 클릭했을 때는 그것만 스케일을 키우거나 또는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주 디테일하게 내가 원하는 부분에 움직임을 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중간에 점을 더해도 되는데요. 여기 더해서 Add Vertex Tool, 점을 더하게 되면 그 점을 더한 것이 그대로 기록에 남아서 다음에 언제라도 또 애니메이션을 주면 그 부분이 애니메이션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점을 새롭게 창조할 수는 없는데요. 새롭게 점을 창조하는 방식이 바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올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먼저 간단한 파일을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저기에 학교 로고가 있는데요. 여기 K자를 제가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들어가서 애프터 이펙트로 가서 패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V 하게 되면 K로 바뀌었죠. 자,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모핑이 되면서 제가 가지고 온 그 형태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예 점 개수가 다른데도 그 다른 점 개수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애프터 이펙트가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모핑 기능입니다.
요걸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글씨를 가져와 보죠. G 또는 U를 가져와서 또 애프터 이펙트 가서 여기를 가고 항상 패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V 하게 되면 또 U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K에서 U로 바뀔 때 좀 지저분하게 바뀌게 되는데 워낙 점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르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트에서 점 개수가 비슷한 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U가 있고 이 U의 점 세부적인 점 위치를 바꿔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점을 바꾼 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컨트롤 C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에 가서 컨트롤 패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V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걸 다 지워버리고 앞에 키만 가지고 보도록 하죠. 자, 이것을 가지고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꼭 패스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V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바로 위에 있는 패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들어간 것 같긴 한데 뭐가 좀 다르죠. 어떻게 됐냐, 바로 마스크로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 마스크 기억나십니까? 앞 시간에 배웠던 건데 그 부분만 보이게 하는 기능이 바로 마스크였죠. 자, 이런 식으로 마스크, 즉 거기만 보이게 되는 형태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마스크로 들어오게 됐나요? 바로 패스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꼭 패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V를 해야만 거기에 패스로서 들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고 위에 있는 패스 여기를 선택하거나 또는 쉐입 레이어 쪽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마스크로서 보다시피 새로운 마스크로서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마스크도 똑같이 벡터 파일하고 똑같은 개념의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어떤 개체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어디 하고 컨트롤 V를 누르느냐에 따라서 제가 원하는 패스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마스크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딱 정확히 요 패스 밑에 패스 여기를 선택하고 컨트롤 V를 눌러서 꼭 그 개체로 들어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 동시에 세 개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그런 다음에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동시에 세 개가 들어와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패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V를 눌렀는데도 보면 세 개가 들어온 것 같지만 첫 번째 것만 패스로 들어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벡터 파일은 마스크 채널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항상 일러스트레이트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요, 이건 이제 패곡선이라고 하죠. 하나의 곡선, 하나의 단일 곡선만 패스 오브젝트로 인식을 하고 또 다른 이렇게 떨어져 있는 오브젝트들은 다른 마스크 개체로서, 그렇게 따지자면 마스크는 여러 개로 불러올 수 있겠죠. 근데 패스는 하나로만 불러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또 주의할 것이 선택을 할 때도 쉐입 레이어에서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그 원하는 것들이 다 마스크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하나, 둘, 셋 다 컨트롤 C 해가지고 다시 애프터 이펙트로 돌아가서 쉐입 레이어를 선택하고 컨트롤 V 하게 되면 세 개 다 마스크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패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V를 해도 똑같이 세 개가 들어오고, 단 패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두 개만 마스크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패스로 정확히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정확히 어디를 선택하고 컨트롤 V를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 패스를 그릴 때 또 쉐입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패스를 그려 보겠습니다. 자, 패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하면 같은 쉐입 레이어 안에 또 다른 쉐입으로 두 개의 쉐입이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쉐입에도 트랜스폼 값이 있고요. 두 번째 쉐입에도 트랜스폼 값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개는
큰 트랜스폼, 즉 레이어, 원래 레이어 트랜스폼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각각의 쉐입 레이어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또 쉐입 레이어, 큰 쉐입 레이어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림을 그릴 때 바깥 상태에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거는 또 다른 쉐입 레이어 또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거는 완전히 다르죠. 콘텐츠 안에 두 개의 쉐입이 존재하는 것과, 즉 이 쉐입이 존재하는 것과 이 쉐입은 아예 다른 레이어입니다. 트랜스폼 값이 아예 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콘텐츠는 분명히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 패스를 그릴 때는 그냥 그리게 되면 이와 같이 쉐입 레이어 안에, 콘텐츠 안에 쉐입이 하나 만들어지고 쉐입 트랜스폼이 존재하고 레이어 트랜스폼이 존재하고, 다음에 요 안에서 쉐입 레이어를 선택을 하고 그림을 그리게 되면 그 쉐입 레이어 안에 또 다른 쉐입 2가 만들어지게 되고 트랜스폼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트랜스폼 크게는 움직일 수 있고요. 아예 선택을 안 한 상태에서 쉐입 레이어 그리게 되면 또 다른 레이어로 만들어지는 쉐입 레이어, 그리고 그 쉐입 안에 패스를 선택을 하고 그리게 되면 아예 패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에 패스를 선택해서 여기에 키를 누르고 요 안에서 패스를 그리게 되면 하지만 이렇게 쉐입 레이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뉴 쉐입 레이어로 해서 만들 때에는 add 패스를 꼭 해줘야 되고요. 이 add 패스일 때는 패스를 선택한 다음에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게 되면 바로 패스를 직접 내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때도 여기를 꼭 선택하고 그려야지 다른 곳을 선택하고 그리게 되면 쉐입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패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add 패스를 해서 패스 위에를 선택해야지 밑에를 선택해서 만들게 되면 그냥 위에 쉐입 레이어로 만들어지니까 주의하기 바랍니다. 꼭 위에 패스를 선택하고 그림을 그리셔야만 내가 원하는 패스에 직접 그림을 그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또 특이한 것은 일러스트레이트에서 복사를 해서 가지고 올 때는요, 꼭 밑에 패스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밑에 패스를 선택해서 가지고 와야만 거기에 선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패스 레이어를 그릴 때는 위에 패스 글자를 선택하고 그림을 그려야만 꼭 인정이 되고요. 지금은 그림이 하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패스를 지우고, 자, 뉴 패스를 있는 상태에서는 밑에 패스가 아니라 위에 패스를 선택해서 그림을 그려야만 꼭 패스가 들어오게 되고, 다음에 외부에서 컨트롤 V를 할 때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할 때는 밑에 패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V를 해야만 들어오게 됩니다. 자, 위에 패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V 하게 되면 마스크로 들어오게 된다고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패스를 그리는 것과 외부에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까 일러스트레이트에서 굉장히 복잡하게 그린 그림을 봤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애니메이션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 글자에서, 자, 이 글자에서 이 글자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봤었죠. 그와 같이, 자,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를 그린 다음에 요 아저씨로부터 이 아저씨로 변화되는 것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New Shape Layer, Add Pass. 왜냐하면 바깥에서 그린 패스를 그 벡터 파일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것은 바깥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add 패스, 그리고 꼭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외부에서 가지고 온 파일은 밑에 거를 선택한 다음에 자, 이 패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들어왔습니다. 잘 안 보이니까 꼭 스트로크 선을 넣어야 되겠죠. 선을 넣으면 자, 그려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진 아저씨를 자, 내가 원하는 시간 애니메이션 스타트 시키고 조금 지난 다음에 뒤에 가서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애니메이션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허허허허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요, 이 부분이 패스가 들어올 때 그 값의 중간 값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요 윗부분이 높아 가지고 중심점을 이리로 위치를 한 거죠. 자, 이럴 때는 선택을 하고 이 모든 패스 값을 모두 다 선택을 해서 값을 모두 다 선택을 해서 위로 움직여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만일 내가 원하는 중간 정도의 값이 필요하다, 그러면 중간 정도의 값을 가지고 오면 반 정도 담을게 되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담은 것과 완전히 입을 담은 것, 완전히 입을 벌린 것, 자, 중간값을 내가 언제라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을 또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와 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하면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가지고 오면 되는데요, 동시에 팔과 다리, 머리, 눈, 이거를 다 따로 가지고 와야 되겠죠. 이거를 한 번에 가지고 오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저 멀티로 선택을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멀티로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C 하면은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 여기에 패스를 선택하고 컨트롤 V를 하는 순간 하나만 인식을 하고 나머지는 다 마스크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록달록한 것들은 다 마스크로 들어왔죠. 이것만, 요 손만 들어왔네요. 자, 이렇게 지금 잘못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멀티 셀렉터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손은 어떻게 가지고 오면 될까요? 바로 새로운 패스를 만들든지 add 패스, 자, 새로운 패스 툴을 만들어서 패스 1번의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body, 다음에 여기는 arm, 자, 손으로 해서 두 번째 패스에다가 제가 손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기 손을 선택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렇게 하면 손이 들어왔죠. 자, 두 번째 스트로크, 자, 두 번째 암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디야 손 다 들어온 상태에서 스트로크가 먹다 보니까 손은 스트로크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선이 먹혔네요. 그럼 이 암의 패스 값을 선택을 해서 위로 옮기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선택이 쉽지가 않죠.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 쉐입 안에서 이렇게 되면 나중에 움직임 값도 복잡하고 여러가지 주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콘텐츠 안에 다른 쉐입으로 여러 개를 들어오는 것보다는 아예 다른 쉐입 레이어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 제어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쉐입 레이어를 뉴 쉐입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요. 자, 첫 번째 쉐입 레이어를 바로 바디라고 하고, 자, 지금 엔터를 눌렀습니다. 엔터. 암이라고 해서 두 번째 쉐입 레이어에서 add 패스, 그다음에 여기다가 컨트롤 V를 해서 손을 놓고 add stroke. 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트랜스폼, 레이어 자체 트랜스폼 기능으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포지션. 자,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앵커 포인트라는 건데요. 자, 이 레이어의 중심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중심축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암을 앵커 포인트로 옮겨서, 앵커 포인트라는 게 중심축을 얘기하는데요, 중심축을 8로 두겠습니다.
왜 8로 두냐면 이렇게 했을 때 로테이션 값이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로 해서 포지션을 위로 옮기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작업을 하려면 확실하게 다른 레이어가 일 때 편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이 겹치지 않게 하려면 바디를 다른 흰 색깔로 채우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색깔을 필로 해서 검은색으로 채워볼까요? 검은색. 다음에 손이 몸의 밑에 내려가야 되겠죠. 그럼 이와 같이 가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방금 선이 가려지면서 조금 선이 얇아진 것 같죠. 왜냐하면 필과 스트로크, 즉 선도 두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선이 두꺼워져도 바깥으로만 두꺼워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필이 선 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선이 만일 필 위에 올라가게 되면, 즉 채우는 것보다 선이 위에 있으니까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이건 또 이렇게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얘가 밑에 올 경우에는요, 스트로크에 보면 이걸 위로 올릴 거냐 밑으로 올릴 거냐 또 옵션이 있습니다. 이 값으로도 또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이 그대로 보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하고 선이 지금 너무 두꺼우니까 조금 이 정도, 한 6 정도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두꺼운 선과 4 정도, 두꺼운 선과 얇은 선으로 해서 이렇게 팔과 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따로따로 레이어로 가지고 오게 되면 이와 같은 똑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예제 파일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자, 이 파일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방금 바디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바디 부분을 열어보면 확실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 움직임을 줘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조금 번거롭게도 보이지만 또 깔끔한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만들었고요. 자, 이거는 강아지가 입을 쫙 벌리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각각의 파일로 작업을 해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색깔까지 올리면은 이와 같은 작업이 됩니다. 자, 여기 선이 원래는 이렇게 흰색으로 메꿔져 있는데,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갖다가 노말로 놓게 되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멀티플로 놓게 되면 밑에 색이 보이면서, 즉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걸 멀티플로 놓게 되면 마치 다 투명한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 이 부분이 꽉 차 있는데 같은 색깔로 이렇게 채워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도 보시면 지금 다 쉐입 레이어로 만든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입니다. 자, 여기도 손 흔드는 모습들,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쉐입 레이어의 특징이 모핑 기능을 써서 이와 같이 괴물처럼 변하는 형태를 또 재미있게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또 걸어가는 것들도 하나하나 다 오브젝트를 움직여서 레이어를 반복적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걷는 형태로도 만들어냈네요. 이렇게 창의적인 애프터 이펙트의 쉐입 레이어를 가지고 창의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냈습니다. 원래 애프터 이펙트의 쉐입 레이어 기능이 이렇게 강력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와 같은 애니메이션은 플래시 애니메이션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플래시를 매크로미디어사가 개발한 플래시를 아도브사가 매크로미디어사를 합병하면서
플래시가 아도브 플래시가 되면서 플래시의 강력한 이 모핑 기능이나 벡터 기능들이 애프터 이펙트에 들어오게 되면서 더 강력한 기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애프터 이펙트 이 기능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지금 보여드린 예제처럼 충분히 이런 간단한 애니메이션은 애프터 이펙트 상에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상 애프터 이펙트의 쉐이프 레이어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기능을 봤고요. 그 외에 나머지 추가 기능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뉴 프로젝트로 똑같이 쉐이프 레이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 컴포지션, 뉴 쉐이프 레이어. 자, 쉐이프 레이어에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를 만들고 이거를 필로 채워보죠. 자, 여기에 보면 밑에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말고요, 밑에 이런 다양한 또 명령들이 있는데요. 이게 뭘지 봅시다. 트위스트는 쉽게 말해서 꼬우는 것입니다. 자, 꼬아볼까요? 이렇게 꼬아지죠. 자, 이렇게 꼬우면은 훨씬 더 재밌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동그라미 외에도 무엇든지 다 꼬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가져와 볼까요? 자, 이 파일을 컨트롤 C에서 여기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add pass. 자, 이 패스에다가 컨트롤 V 보이게 되면 필이 지금 요 위로 올라오면 더 잘 보이겠네요. 자, 원래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애가 이렇게 꼬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위스트는 무조건 다 꼬우는 그런 플러그인입니다. 자, 위글 패스, 자글자글하게 만드는 건데요. 자,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까요? 그래서 디테일을 더 높일 수도 있고, 이렇게 재밌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위글 패스 말고 자, 위글 패스에 또 뭐 이렇게 밑에 것들도 다양하게 바꾸면서 다양하게 재밌는 모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글 패스 말고 위글 트랜스폼. 자, 위글 트랜스폼은 위글이 아까처럼 난수 발생시키는 그런 뜻인데요. 자글자글하게 만드는. 자, 이거 움직임을 한번 주고 보겠습니다. 위글 트랜스폼 안에 트랜스폼 값을 조금 1만큼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달달달 떨립니다. 그만큼. 자, 스케일 값을 키우면요, 자, 이만큼 더 스케일 값이 이렇게 커지겠죠. 포지션을 제로로 놓고 보면 중간에서 아마 이렇게 커지게 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줘볼까요? 로테이션을 주면은 그만큼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어느 정도 떨리는 정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 세컨드를 0.1 정도로 하게 되면 훨씬 더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거는 떠는 범위 정도를 갖다 지정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플러그인들을 봤는데 정말 재밌는 플러그인은 바로 이겁니다. 리피트. 자, 리피트를 주게 되면 반복이 되는 건데요. 요거는 패스보다는 오히려 동그라미가 더 낫겠군요. 동그라미를 주고 그 다음에 위글 트랜스폼 지우고 필만 줬습니다. 동그라미를 만들고 필을 선택한 다음에 반복을 줬죠. 왜 3개가 되었냐면 카피가 3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카피를 늘리면은 이렇게 반복이 되죠. 여기 보시면 밑에 트랜스폼을 열어보시면 포지션이 100입니다. 즉 100만큼씩 늘어나면서 카피를 하라는 거죠. 100만큼씩 늘어나면서. 그러면 이걸 갖다가 50만큼씩 하면은 50씩 늘어나면서 카피가 되는 거죠. 이거 스케일을 또 있는데요. 스케일을 키워보면 스케일이 커지면서 반복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줄여보면 더 잘 보일 텐데요. 반복을 더 늘려보면
계속 사이즈는 커지니까 이와 같이 커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로테이션. 자, 로테이션은 티가 안 날 텐데 왜냐하면 스스로 도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동그라미니까. 자, 이걸 다시 0으로 돌려보면 스케일은 100 똑같이 반복. 그러면 요 첫 번째 위치를 조금 위치를 이렇게 옮겨 볼까요? 포지션을 이렇게 옮겨 놓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복을 한 거를 옆으로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밑으로 반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리피터, 이 리피터의 반복을 밑으로 더 내리는 거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밑으로만 늘어납니다. 이게 아니라 반복이 된 걸 또 다른 밑으로 또다시 밑으로 또 반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리피터를 한 번 더 써주는 겁니다. 자, 리피터를 한 번 더 써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트랜스폼을 X축이 아니라 Y축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리피터가 3이니까 이렇게 됐죠. 자, 오신 만큼 해서 리피터를 4, 5, 6 이렇게 늘리면은 이와 같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즉 옆으로 반복된 걸 또 밑으로 반복을 준 거죠. 이렇게 반복을 하게 되면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바로 처음 걸 사이즈를 바꾸면은 똑같이 그것이 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의 반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요거를 갖다가 아까 로테이션은 별로 표시가 안 났었는데요. 첫 번째 리피터의 로테이션은 동그라니까 표시가 안 나지만 두 번째 리피터의 로테이션은 표시가 많이 날 겁니다. 자, 돌려볼까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꽤 예쁜데요. 이렇게 반복할 때마다 로테이션을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밑으로 포지션을 옮기지 않고 로테이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동그랗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중간값을 다시 맨 밑에 트랜스폼으로 와서 중간값을 1280의 중간값인 640, 720의 중간값인 360으로 해서 완전히 중간으로 위치를 옮기고요. 반복을 하되 두 번째 반복을 제가 36번, 즉 360도로 반복을 하고 반복되는 각도는 10도를 주겠습니다. 그럼 정확히 360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형태를 찾았습니다. 자, 다음에 맨 밑에 트랜스폼. 자, 맨 밑에 트랜스폼 값을 돌리면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 키를 줘볼까요? 로테이션의 키 엔드 값에 두 번째에 2. 자,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플레이가 돌아가죠. 이거를 복사를 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자, 이걸 갖다 한 번에 하는 게 듀플리케이트인 컨트롤 D. 자, 이번 것은 두 번째 것은 똑같은데 P를 색깔을 바꿔보죠. 노란색으로. 그리고 이거는 트랜스폼을 반대로 돌리는 거죠. 거꾸로 돌리는 것을 자, R만 누르면 반대로 도는 거죠. 로테이션 값을 보여주는 거죠. 자, 반대로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플레이를 해보면 이와처럼 새로운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거를 또 컨트롤 D를 해서 이번 것은 색깔을 초록색으로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해보죠. 자, 파란색으로 하고 이번 것은 조금 더 동그라미를 작게 해보겠습니다. 사이즈를 갖다가 20 정도로 하고 어차피 로테이션 값은 그대로 위에 거와 동일하게 될 테니까요. 자,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4로 돌려보죠.
아마 더 헷갈릴 것 같은데 더 정신이 없어지네요. 예. 이렇게 간단한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만들고 나서 보니까 조금 약간 답답함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바깥쪽에 있는 동그라미보다 좀 더 작고 바깥으로 나갈수록 커지면 더 예쁠 것 같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리피터에서 첫 번째 리피터, 자, 두 번째 리피터에 눈을 끄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딱 처음 거만 나오게 되죠. 자, 이거를 전부 놓고요. 앞으로 갈수록 더 커지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리피터에 있는 트랜스폼 값에 있는 바로 스케일 값을 늘리게 되면 뒤로 갈수록 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원하기는 모양은 된 것 같은데 너무 뒤로 갈수록 빡빡해지는 것 같네요. 그래서 스케일을 조금 줄여 봅시다. 스케일을 줄이면 괜찮긴 하지만 역시나 여기는 너무 거리가 멀고 여기는 또 너무 거리가 가깝습니다. 작은 것은 거리가 가깝고 큰 것은 거리가 좀 멀어져야 될 텐데요. 그거를 갖다가 요 포지션 값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는 포지션 값은 일률적으로 커지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앵커 포인터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앵커 포인터라는 것은 뭐냐면 중심점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중심점을 사이즈를 중심점 위치를 좀 더 이렇게 줄이는 겁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로테이션 값이 있기 때문인데요. 로테이션을 줄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앵커 포인트를 줄이게 되면 자, 이렇게 되죠. 앵커 포인트 값이 바뀌게 되면 중심점이 그만큼 위치를 이동한 건데요. 자, 이거 조금씩 보겠습니다. 이게 마치 3D인 것 같지만 사실 조금씩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지션 값과 앵커 포인트 값을 같이 조절하게 되면 이와 같은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0으로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적절히 내가 원하는 값 정도를 찾아봅시다. 그래서 이 정도가 적절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으면 이 다음에 이제 리피터를 두 번째 리피터를 켜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가까이 있는 것은 작고 가깝게, 멀리 있는 것은 크고 멀어지게가 확실히 됐네요. 물론 조금 더 조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좀 더 줄여 보겠습니다. 사이즈를 좀 더 줄이고 앵커 포인트 값을 바꾸면서 훨씬 더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자, 또 조절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모양을 좀 더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 봤는데요.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이게 커지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면 이것을 복제해서 할 수도 이제 또 복제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 D 다음에 전체를 선택해서 또 컨트롤 D. 자, 이번에는 로테이션 값만 자, 똑같이 도는데요. 마지막 값을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4. 자, 이 정도로 해두면 그리고 돌아가면서 좀 더 다른 모양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색깔을 다르게 해볼까요? 쉐입 레이어를 에 있는 필. 자, 필 색깔을 바꾸면은 노란색. 그리고 두 번째 거에는 필 색깔을 바꾸면 초록색 또는 파란색. 이렇게 바꾸면은 세 가지가 다 이렇게 좀 화려한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는 거 말고 그러면 색깔을 좀 더 중간에부터 바깥에까지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있는 기능을 쓸 수는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리피터에 있는 기능 중에는 보면 오파시티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투명도를 얘기하는 건데요. 스타트 오파시티를 제로로 만들면 이와 같이 되기는 합니다. 투명하게 된 거죠. 투명하게 이렇게. 그렇지만 색깔이 바뀐 건 아니죠.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걸 켜보면 재밌게 나오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도 바뀌는데 이와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이펙트를 써서 색깔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요렇게도 바꿀 수 있고요. 참고 삼아 자, 지금 앞에 눈을 껐다 켰다 하면서 지금 색깔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참고 삼아 애프터 이펙트의 필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 색을 채우는 기능인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색을 이펙트에 제너레이트 해보면 필, 자 이게 가득 채우는 건데요. 필 하게 되면 붉은색으로 채우고 그때그때 색깔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색으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색을 채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채우는 방식이 그냥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라디언트라고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램프. 자, 그라디언트 램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색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자, 이와 같이 하면은 이런 식의 좀 또 다른 형태가 되었네요. 여기에 필에 아까 했듯이 리피터의 오파시티 값을 다 빼주면은 이런 형태로 됐습니다. 여기서 요 그라디언트 이펙트를 이펙트죠. 그라디언트 이펙트를 리니어 램프가 아니라 레디알 램프를 하게 되면 동그란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레디알 램프.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되고 끝부분이 이렇게 색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간색을 빨간색으로부터 끝색을 노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그라디언트 램프. 자, 플레이를 할 때 또 가장 쉐입 레이어의 특징인 사이즈를 바꿔볼 수 있겠죠. 사이즈를 다가 좀 더 갔을 때 5. 자,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사이즈가 바뀌게 됩니다. 자, 이걸 또 반복하는 옵션을 줘볼까요? 아까도 잠시 썼지만 Alt를 누르고 스톱워치를 누른 다음에 루프 아웃 컬러 값은 핑퐁 반복하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와 같이 계속 반복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좀 더 빨리 반복을 시킬까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뒤에 솔리드를 넣어 보죠. 뉴 솔리드. 흰색이 그냥 종이 한 장을 꺼내는 건데요. 잘못 만들었습니다. 뉴 솔리드 다음에 메이크 콤프 사이즈로 해서 만들어서 백그라운드에 깔게 되면 자, 이렇게 되고요. 솔리드 세팅으로 언제라도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색깔은 보라색으로 바꿔볼까요? 자, 이와 같은 색깔로 만들어서 플레이를 하게 되면 또 모양이 이렇게 되네요. 아까 줬던 이펙트는 여기에도 똑같이 줄 수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이펙트, 제너레이트, 그라디언트 램프, 다음에 동그라미는 레디얼 램프, 레디얼 램프의 스타트는 여기 중간, 그 다음에 색깔은 아까도 했지만 보라색에 바깥쪽으로 갈수록 짙은 파랑으로 바꿀까요? 바꾸는 게 좋겠군요. 수압 램프. 자, 이렇게 하면 또 이런 형태로 또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화려한 형태의 그림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프터 이펙트의 리피터 기능을 가지고 또 중간에 있는 리피터 중에 앵커 포인트와 포지션 값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약간의 변형을 가해 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요 반복할 때 로테이션 값을 돌리게 되면
그때부터 더 재밌는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막 이런 형태죠. 자, 로테이션도 키를 한번 줄까요? 0에서. 자, 이게 왜 이런 형태가 보이냐면 두 번째 리피터를 끄고 보면 아실 겁니다. 첫 번째 리피터만 현재 이렇게 되고 있죠. 첫 번째 리피터에서 여기 로테이션 값을 주게 되면 요렇게 꼬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앵커 포인트가 조금씩 위치를 바꾸기 때문에 카피가 될 때마다 이제 앵커 포인트 위치가 바뀌고 있죠. 그래서 중심점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형태를 또 두 번째 리피트 하면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주 예쁘게 물결무늬 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키를 주고 쭉 빼면서 쭉 증가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오면서 다시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아주 화려한 형태의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금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듯 하기도 한데요. 한번 재밌게 한번 작업을 해봤습니다. 자, 쉐입 레이어는 무궁무진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은 굉장히 단순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능들을 더하여서 앞으로 더 많은 작업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작업하면서 가끔씩 쉐입 레이어 기능을 쓸 텐데요.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빨리빨리 지나갈 때 다시 한번 머리에 떠올릴 수 있도록 충분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